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AI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특히 D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AI 경쟁하면 다들 얼마나 똑똑한가, 뭐랄까 배산 능력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GPU 성능이 전부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경쟁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 즉 메모리 용량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왜 시작됐는지, 또 보고서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가 쓰게 될 PC나 스마트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AI 경쟁의 패러다임이 두뇌에서 기억력으로 바뀌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GPU 성능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메모리 용량과 추론 비용이 핵심이 됐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걸까요? 그 중심에는 AI의 추론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도 물론 중요하죠. 네, 데이터 학습시키는 거요? 하지만 진짜 돈이 되고 수요가 폭발하는 지점은 그렇게 만들어진 AI를 수억 명의 사용자가 실제로 쓸 때 발생해요.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모든 과정이 바로 추론인데요. 이 과정의 비용과 자원 소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한 겁니다. 추론 과정에서 왜 그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냥 학습된 내용에서 답을 꺼내주는 게 아닌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AI는 단순히 저장된 답을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최적의 답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야 해요. 아, 실시간으로. 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임시 정보, 그러니까 중간 상태 데이터라는 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해야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AI도 똑같아요. 대화가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기억해야 할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서 이 현상을 메모리 블랙홀이라고 표현했군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AI가 똑똑해질수록 주변의 모든 메모리를 그냥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보고서에 100만 토큰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그게 이 블랙홀의 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토큰은 AI가 언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단어나 문장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챗봇들은 보통 8,000 토큰, 그러니까 몇 페이지 분량의 글을 한 번에 처리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때 필요한 메모리가 약 1기가 정도였죠. 8,000 토큰에 1기가. 네, 일단 그 숫자 기억해 둘게요. 그런데 최근 AI 모델들은 책 한 권 혹은 아주 긴 법률 문서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고 요약하는 100만 토큰 수준의 작업을 요구받기 시작했어요. 문맥 처리량이 125배나 늘어난 거죠. 그러면 메모리도 125배, 즉 125기가가 필요할까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최소 60기가에서 많게는 100기가 이상의 고속 D램이 필요해요. 잠깐만요. 60기가요? 제 노트북 메모리가 16기가인데요. 그럼 질문 하나 제대로 처리하는데 제 노트북 4대 분량의 메모리가 통째로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기업들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AI 기술 확장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비용인 셈이죠. AI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될수록 그 뒤에서는 훨씬 더 비싼 메모리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연산 능력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 연산을 뒷받침할 어마어마한 기억력이 없으면 AI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 번의 작업에 필요한 메모리가 60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게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로 확대되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보고서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면서 2026년 클라우드 분야의 고속 메모리 총수요가 3.0 엑사바이트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죠. 네, 3.0 엑사바이트. 이 숫자가 워낙 거대해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최신 고사양 스마트폰 512기가짜리 있잖아요. 네, 그걸 600만 대를 꽉 채울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감이 오실 거예요. 600만 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설명해요. 두 덩어리요? 네,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절반 정도인 약 1.5 엑사바이트는 현재의 AI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구글, 아마존,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지금 운영하는 챗GPT 같은 서비스를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끊김없이 쓰게 하려면 이 정도는 깔아둬야 한다는 거죠. 현재 서비스를 위해서만 1.5엑사바이트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중 절반은 실제 사용량을 위한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갑작스러운 트래픽 폭증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예비용, 그러니까 보험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 쓰는 양만큼을 그냥 예비용으로 놀려둬야 한다고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AI 서비스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그 피해가 막심하니까요. 아,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 싣고 다니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항상 여유분을 확보해 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체 구축 수요가 합쳐진 거예요. 메타나 애플처럼 자체 AI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구축하는 기업들의 수요,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차세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막대한 메모리 수요까지 모두 포함된 거죠. 결국 현재를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활동이 동시에 메모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현재와 미래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는 거네요. 3.0 엑사바이트. 이제 이 숫자의 무게가 좀 느껴지는데 보고서를 보면 이 숫자 자체가 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고 더 중요한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웨이퍼 증폭 효과예요. 웨이퍼 증폭 효과요? 네, 우리가 그냥 메모리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AI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HBM이나 GDDR7 같은 고속 메모리는 우리가 쓰는 일반 D램과는 태생부터 달라요. 훨씬 더 만들기 까다롭고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그 동그란 원판, 웨이퍼 있잖아요. 네. 그 웨이퍼 한 장에서 얼마나 많은 칩을 만들어내느냐가 생산성의 핵심인데 고속 메모리는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웨이퍼를 훨씬 많이 차지해요. 예를 들어 HBM 같은 경우는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 이어서 만드는데 이 과정이 매우 정교하고 어려워서 불량률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아, 공정이 더 복잡하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같은 1기가 용량을 만들더라도 일반 D램보다 훨씬 더 많은 웨이퍼 면적과 생산 능력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폭 효과라고 부르는 거군요. 필요한 메모리 용량보다 실제 생산 라인에 가해지는 부담은 훨씬 더 증폭된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면 1GB의 HBM을 만드는데 일반 D램 4GB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웨이퍼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정확해요. 무려 4배의 자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고속 메모리인 GDDR7도 한 1.7배 정도의 자원을 더 쓰고요. 와,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3.0 엑사바이트의 AI 메모리 수요에 이 웨이퍼 증폭 효과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봐야 진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네요. 2020년 전 세계 D램 총생산 능력이 약 40엑사바이트로 추정되는데 연간 생산량 증가율은 기껏해야 10에서 15%에 그칠 거라고 했어요. 공장 짓는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요. 그렇죠. 쉽게 늘릴 수가 없죠. 이 제한된 생산량 안에서 AI가 얼마나 차지하게 되는 건가요? 계산해보면 AI라는 단일 분야가 증폭 효과를 감안했을 때 전 세계 D램 생산 능력의 거의 20%를 독식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20%요? 5분의 1이네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감이 미미했던 한 분야가 전체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뭔가 계산이 안 맞는데요. 전체 파일은 매년 10에서 15%씩밖에 안 커지는데 AI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갑자기 나타나서 파이의 20%를 한 입에 베어 물어버린다.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뭘 먹어야 하죠? 결국 누군가는 굶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시장 전체에 엄청난 압박, 영어로 스퀴즈가 시작된다는 신호죠. 한정된 웨이퍼 생산 능력이라는 자원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쟁탈전이요. 네, 메모리 제조사 입장은 명확해요. 당연히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고 이익이 많이 남는 HBM 같은 고속 메모리 생산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싶어 하겠죠. 그건 당연한 기업 논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연한 선택이 연쇄 효과를 일으켜요.
HBM을 더 만들기 위해선 기존에 다른 걸 만들던 생산 라인을 전환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라인을 전환할까요? 아, 수익이 덜 나는 거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평범한 D램, DDR5 같은 걸 만들던 라인이에요. 즉, AI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고속 메모리뿐만 아니라 일반 메모리 시장의 공급량까지 직접적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게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정리하자면 저 멀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지는 구글과 오픈 AI의 자존심 싸움이 결국 돌고 돌아서 제가 내년에 새로 살 노트북 가격을 올려버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자동차 업계가 겪었던 반도체 부족 사태와 아주 유사한 패턴이죠. 아, 그때도 그랬죠? 네. 당시에도 반도체 회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 대신 돈이 되는 IT 기기용 고성능 칩 생산에 집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멈춰서는 대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바로 그 전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웨이퍼 생산 능력이라는 희소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IT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승자와 패자가 갈리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누구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누굴까요? 단기적인 승자는 명확해요. HBM 같은 고부가가치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소수의 기술 선도 기업들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반면 패자는 훨씬 광범위해요. AI 경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IT 기기 제조사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죠.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혹은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롭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경쟁의 핵심이 연산에서 메모리로 넘어가면서 AI가 질문에 답하는 추론 과정에서 필요한 메모리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게 바로 메모리 블랙홀 현상이었고요. 네, 그 결과 2026년까지 AI 분야에서만 3엑사베이트라는 막대한 고속 메모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HBM 같은 고속 메모리는 일반 D램보다 훨씬 만들기 까다로워서 실제 생산 라인에 가해지는 부담이 몇 배로 증폭된다는 웨이퍼 증폭 효과였죠. 맞아요. 그 증폭 효과 때문에 AI라는 단일 분야가 전 세계 D램 생산 능력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고 제한된 생산 능력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AI용 고속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나비 효과는 결국 우리가 쓰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기술 생태계의 최상단에서 벌어진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우리 모두의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우리는 현명한 소비 계획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